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2차 곡선 중에서 지난 시간에 포물선까지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은 그 원의 찌그러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원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원은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평면 위에 놓인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타원은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에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 여기서 두 점이라 하면, 요 점이라 하면 우리 계속해서 그 용어를 초점, 포커스로 부르고 있죠. 이러한 점들을 다 모으면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두 점을 아무렇게나 줄 수 있죠.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렇게 찍어도 되고,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우리는 좀 이 모양을 쉽게, 방정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쉬운 형태의 점을 두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이 있으면 한 점은 원점으로부터 양의 x축 방향, 다른 한 점은 음의 x축 방향 위에 놓이게, 이렇게 하게,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죠. C 0이 되고, 여기는 F'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C 0. 네, 이쪽이 x축입니다. 지금 여기가 y축. 자, 그러면 우리 세팅을 좀 해보죠. 첫 번째, 여기 지금 제가 F 마이너스 C 0, 요 두 점을 우리 포커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는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이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을 제가 P라고 하고, 좌표는 당연히 XY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PF하고 PF의 길이 더하기 PF'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한 거를 제가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겠습니다. 2A. 2배의 A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공간 속에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합이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이 A는 일단 양수인데, A는 C보다 커야겠죠. 네. C보다 작으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일정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A하고 C가 같은 경우에는 요 점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A가 C보다 커야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합이 좀, 다른 말로 하면 넉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을 가지고, 길이가 좀 넉넉한 실을 가지고 이 점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실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겠죠.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팽팽하게 당깁니다. 이게 쭉 당기면, 여기 두 점 고정시켜 놓고 쭉 당기면 당기는 위치만큼 제가 뭔가 점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크게 그리진 않을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개의 길이,
여기가 PXY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모양이 어떻게 생기나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네요. 네. 하지만 다시 그리면 되죠. 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은 좌표가 뭐가 될까요? 요 점은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가 A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A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A니까 2A가 돼야 되니까 여기 요 점을 좌표를 제가 모른다고 해보죠. 요 점을 제가 모른다고 해봅시다. 요 물음표라고 해봅시다. 물음표. 요 점을 좌표를. 그러면 물음표 빼기 C.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PF고 더하기 물음표 더하기 C. 물음표 더하기 C가 여기까지가 물음표고 여기까지가 C죠. 요게 PF'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물음표 더하기 C죠. 그러면 요게 2A가 돼야 되니까 2배의 물음표는 2A. 그래서 물음표는 A입니다. 그래서 요 물음표는 여기 A예요. 좌표가. 여기 당연히 요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뭐 일단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점을 찍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하나 설명하면 이게 긴 축이고 이게 좀 짧은 축이죠. 이게 긴 축, 장축이라고 그럽니다. 긴 축이라고 불러도 되고 요거를 긴 축이라고 요거를 긴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짧죠. 요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장단, 길고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고 단축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 정도가 용어의 설명이고,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방정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거리가 일정하다. 요 방정식. 저걸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PF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 빼기 C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 PF'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X 더하기 C죠, 이번에는. 은 2A.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타원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좀 심플리파이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식을 우리가 보통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타원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친절한 답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죠. 요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요렇게. 이렇게 해보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곱을 해보죠. 이 자체에서 제곱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면 2배의 루트 이거 곱하기 루트 이거가 생겨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를 한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하나 이렇게 넣고 하면 좀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줘 이제. 그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풀어서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x제곱 여기 x제곱이 생기고 c제곱 c제곱 생기고 y제곱 y제곱이 생기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2cx가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cx가 생기죠. 요거 제곱을 하는 거니까 요거 루트의 제곱이 있고 여기 플러스가 되죠. 앞부분을 보지 말고 뒷부분 요거의 제곱만 보면 요 속에 있는 거랑 요 속에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4배의 something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도 4가 제곱하면 4가 생기고 이거 2개 곱해도 4가 생기니까 4는 제가 다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암산해서 쓰면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2cx 플러스 2cx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4cx가 되고 여기 또 4의 a 제곱이 나오니까 요걸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4배의 a 4는 없앴고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또 이렇게 생기겠죠. 다시 한번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x 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뭔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최고차 항, 여기는 c제곱, 여기는 a제곱. a가 더 크니까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제가 쓸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1차 항은 2cx a제곱 a제곱이 있으니까 상쇄되고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생기고 그게 여기 a제곱이 있고 a제곱의 제곱이 있고 a제곱 c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에 a제곱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대로 해도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좀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b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왜 a제곱 b제곱으로 나눴냐?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b는 우리 보통 양수라고 많이 가정합니다. b는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b제곱은 어떤 양의 수, 이게 지금 양의 숫자잖아요. a하고 c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양의 숫자가 나오는데 제곱해서 양의 숫자가 나왔으니까 b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a, b는 다 양의 숫자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a, 그러면 여기가 바로 x가 0일 때, x가 0이면 이게 없으니까 y가 b가 되겠죠. 여기가 b 마이너스 b,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그 타원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타원의 초점, F'이 초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식을 한번 구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 2개가 이
X축에 놓여있는 이런 경우 해봤는데,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Y축에 놓여있는 경우.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역시 그 초점 C, 주어진 C보다 크다고 하고, B라 하면 타원의 방정식은 똑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B제곱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A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X축 0, 여기가 Y축입니다. 그림은 여기가 제가 C라고 잡았고, 여기를 마이너스 C라고 잡았죠. 여기가 F, 여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 이 두 점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이 두 점에서부터 C를 이렇게 당겨보면 만들 수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장축이 Y축에 생깁니다. 단축이 X축에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요 꼭지점, 지금 그림이 약간 삐뚤가? 여기가 지금 이제 X가 0일 때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A, 마이너스 A. 참고로 이번에 거리 합은 2B입니다. 요 길이가 일정한 거예요. 여기는 요 길이가 일정한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이것이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다루는 방정식이 요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요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계산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은 꼭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타원의 초점이 X축이나 Y축에 놓여있는 경우, 그 두 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초점이 꼭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타원을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밑으로 좀 평행 이동돼서 내려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원도 있고, 또 평면이 있으면 타원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
그 회전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회전이 돼 있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평행이동만 다뤄보죠. 평행이동은 사실 우리 여기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포물선 앞에서 했고, 타원 했고, 타원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행이동은 그야말로 x자리에 뭐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3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미 우리 예전에 했던 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자, 이 식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숫자니까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건드릴 게 없고, x자리에 h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라는 거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h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양의 방향으로 h, 그 다음에 y도 k만큼 평행이동.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때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초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F가 있고 F'이 있는데, F'은 F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같이 쓰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고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고,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썼습니다. 이게 XY축, XY축.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는 포커스가 원래 FF', 여기 C, C 이렇게 있었던 게 있죠. 그럼 걔가 H, K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H, K만큼. 자, 제가 평행 이동한 거를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평행 이동.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로 간 거예요. 원점이 HK로 간 거죠. 마찬가지로 원점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크기가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평행 이동했으니까 타원의 크기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또 HK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평행 이동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여기 지금 그림을 다 그려버렸으니까 위쪽에다가 다시 쓸게요. 초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C가 있었으면 C 원래 0이었죠. C 0이었는데 걔가 HK로 이동했으니까 더하기 HK로 이동해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C 더하기 HK.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초점을 다 쓴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초점인데 요게 이제 언제냐 하면 if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경우,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아까 요게 장축이 여기 있는 경우니까 요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또 장축이 y축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b제곱이 a제곱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가 지금 a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지금 b 마이너스 b인데 두 점의 f하고 f' 사이의 거리가 2a가 된 점들의 모임이고, 요거는 f하고 여기가 f, 그러니까 여기가 c, 여기가 마이너스죠. f'. 요 점의 이름이 f'인데 요 두 개의 포커스에서 일정한 점, 거리 합이 2b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2a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었는데 h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h. x좌표는 당연히 그냥 h고,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c에 k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죠.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이거를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주어진다, 이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리고 포커스하고 이 포커스 C하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간의 관계, A제곱 B제곱 간의 관계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면, 이걸 공식이라고 기억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굉장히 불친절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죠.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것의 초점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정리해보고 타원이구만, 타원이면 초점이 2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제곱하고 y제곱이 둘 다 있으니까 포물선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하면 요거에서 이렇게 형태를 얻어내고, 더하기 여기까지 해서 요걸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맞춰주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8이 있었는데 여기는 4 해서 8이 생겼으니까 16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식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정리했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네. 자, 이대로 놓고 푼 것보다 이쪽이 1인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4가 되겠죠. 16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는 16에 네, 요겁니다. 딱 보고 이거 타원이구만 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식을, 이거를, 타원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초점. 요거 초점은 뭡니까? 초점은 얘가 더 길죠. 얘가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이쪽이,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C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해봐야 됩니다. 해보죠. 이쪽이 기니까
B가 2B가 합이 일정한 거예요. 그 일정한 합이 2B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B가 4인 경우죠. B의 제곱이 16인데 16은 잠깐만 16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제가 B제곱을 먼저 썼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썼는데 A제곱을 먼저 쓴 사람은 그냥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A제곱이 얼마입니까? A제곱이 4입니다.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쓸 테니까 C는 루트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초점은 따라서 두 초점 F 프라임.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C는 루트 1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2, 여기가 루트 12 에다가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일단 X축 방향은 이미 1로 정해져 있네요. Y축 방향은 루트 12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루트 1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평행이동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답니다. 이다. 평행이동 했으니까 네, 끝이에요. 쉽죠? 그림을 잘 해석해 보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타원 이렇게 하면 뭐 타원의 방정식이 장축이 여기 있는 경우, 장축이 여기 있는 경우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예 하나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A가 더 크다. 이것의 이심률은 eccentricity E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제곱 빼기 B제곱에 A제곱은 A분의 C 얘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원의 이심률은 0입니다. 이심률이라는 게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는데 원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동그랗게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2는 0입니다. 요 타원의 방정식을 가지고도 원의 이심률이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은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예를 들어서 r제곱.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경우. 중심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평행이동 시키면 되니까. 원점으로 끌고 오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보면 요거는 요 형태로 써보면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 이심률에 넣어보면 2는 0. 이거는 타원의 한 특수한 경우라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는 0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타원은 이거 A하고 B가 같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원의 이심률인데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면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심률은 이렇게 주어지는군, 잘 외워야겠다 해서 2는 루트 A제곱 분의 A제곱 빼기 B제곱
딱 외우고 이제 이렇게 된 거 해서 막 기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 좀 비판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하지? 도대체 왜 이 정의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차 곡선의 분류를 하면서 20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했을 때 20률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준선으로부터의 거리 분의 점에서부터의 거리,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그거의 비율을 20률이라고 했어요. 그 비율이 일정한 거.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정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부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중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다시 설명하지만 20률은 정의만 기억하면 됩니다. 타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겠습니다. A제곱이 더 큰 경우라고 생각하고,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큰 경우. 지금 초점이 여기 한 군데 놓여 있겠죠. 놓여 있는데, 근데 20률 2는 PL, 그러니까 이 준선을 제가 L이라고 전에 표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P, 포커스로부터의 거리. 이게 이제 일정한 거예요, 일정. 놀랍게도 이게 일정합니다. 그런 것을 만족하는 게 포커스와 준선인데, 하지만 이 타원에는 준선이 없는걸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준선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준선, 여기 X축인데 X축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준선을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렉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디렉트릭스라고 부르거나 다이렉트릭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나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그냥 C0이라고 앞에서 뒀는데, 우리는 요거를 잠시만 0이라고 두겠습니다. 요거 초점입니다. 초점. 요 포커스예요. 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요 점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좌표는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릭스, 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D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상황이고, 이제 여기 위에 점이 놓여 있는 거죠. P가 놓여 있는 겁니다. X, Y라는 포인트가 놓여 있는 거고, 요 거리가 PF.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수직으로 내린 요 길이, 여기 길이가 PL.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서 보지만 1보다 작아요.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보다는 더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일정하다면 1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뭐 그건 해석이고, 일단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요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원점부터의 P까지 거리니까 R이라고 제가 잠깐만 두고, 요 각도를 세이타라고 잠깐만 이름을 붙여보죠. 네, 요 길이.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 공부할 때 폴라 코디네이트, 폴라 폼, 그러니까 극형식으로 극좌표로 표현할 때도 여기 거리가 R이 필요했고 각도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 PF, 요게 지금 길이 R로 주어지는 거고, PL,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D예요.
근데 요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요 길이만큼 빼줘야 됩니다. 요 길이가 뭐죠? 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됩니까? 자, 그래서 E는 PL 그 다음에 PF 로부터 요거 정리하면 여기 집어넣어 보면 R은 E eccentricity E 곱하기 D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양변을 제가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r제곱은 여기가 x, 여기가 y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2제곱에 d 마이너스 x에 여기 x니까 여기 x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리해 볼게요. x,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2제곱 x제곱 더하기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2배의 d 2제곱 x 더하기 y제곱은 2제곱 d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형태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 싶으냐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가 나오나 타원 형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방법이 얘를 일단 이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x제곱 더하기 2d2제곱 x 더하기 y제곱은 1-2제곱 이걸로 다 나눠줬습니다. 여기도 나눠줘야 되네. 네. 항상 이렇게 검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x 더하기 d2제곱 1 빼기 2제곱 네. 얘를 얻어내려면 요거를 제곱해주면 여기가 나오죠. 뒤에 상수는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더하기 y제곱 1 빼기 2의 제곱 뭔가 좀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해봅시다. 지금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거고 지금 이만큼이 제곱해서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항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1 빼기 2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 d의 제곱 이만큼이 더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이 항은. 그럼 이쪽은 건드리지 말고 이쪽만 잠깐만 한번 보죠. 그러면 통분을 해주면 1 빼기 2제곱의 제곱 여기에 이걸 하나 더 곱해야 되는 거죠. 1 빼기 2제곱의 2제곱의 d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d제곱은 지금 이 마이너스 2의 4제곱 d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d의 제곱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2의 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눈에 확 안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만큼을 그리고 이만큼을 좀 바꿔치기 해봅시다. 이거를 제가 a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참고로 지금 우리는 2는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h라고 두겠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h라고 뒀고 요거를 a제곱이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고 나면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눈치챘죠? 그러면 a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면 x 빼기 h의 제곱. 오케이. 이쪽이 아주 심플해졌죠. 그 다음 여기는 b제곱 y제곱은 1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b제곱이 뭐냐 하면 요거는 h, 마이너스 h, 요거는 a제곱이라고 뒀고 b제곱은 요거를 나눠준 거겠죠. a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b제곱은 일단 1 마이너스 2제곱을 a제곱으로 나눠준 거. a제곱이 이거죠. a제곱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a제곱을 곱한 거죠. 분모니까. 여기에 이거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b 빼기 2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준 거. E의 제곱, D의 제곱, 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간이 필요해서 지워야 되니까 아까 제가 왜 26을 이렇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여기서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뭐죠? a제곱이 뭐죠? 이거 1 빼기 2제곱에 2제곱 d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이 이겁니다. 빼기 2제곱 d제곱에 1 빼기 2의 제곱은 2의 4제곱 d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조금 더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a제곱이었으니까 a제곱하고 a제곱에다가 뭐죠? b제곱 2제곱을 곱한 거죠. 이겁니다. 보입니까 이제? 네. 따라서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이 이건데 그러면 제가 2만 알고 싶어요. 2만 알고 싶으면 이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여기서부터 2는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되죠. a분의 c. 요거는 지금 우리 1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20류를 계산할 때 기준선, 준선이 이 바깥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일정하게 아주 참 신비롭죠. 이거 보면 A하고 C는 숫자입니다. A하고 C는 숫자인데 그 숫자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타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 기준선이 바깥에 있을 때 초점하고의 거리가 두 개가 같으면 뭡니까? 두 개가 같으면 포물선이었죠. 근데 두 개가 같진 않고 비율이 일정한 거. 요게 1이면 포물선이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런 타원이 나온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직선하고 포커스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다. 1보다 작은 걸로 일정하다.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심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타원과 직선 간의 관계, 우리 앞에서 포물선과 직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한번 끊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